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전번 시간에 사군자 난부터 해서 대나무, 국화, 매화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은 문인화를 해보겠는데 문인화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하고 포도, 청포도만 가지고 문인화를 하겠습니다. 문인화라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문인화가 됐을까? 원래는 문인화가 선비, 옛날에 선비의 그 사이적인 그림을 이제 문인화를 했는데 현대는 화조라든지 이렇게 다 섞여서 포괄적으로 그냥 문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기를 빼서 아주 꾹꾹 눌러가면서 선을 이렇게 쓰는데, 자, 물기가 없을 때 쓰지 않으면 이 좋은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묻히면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조형이 이쪽이 약간 어색하니까 여기서 가지를 한번 넣어주면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게 말리는 순간 사이에 감을 그리는데 감이 뒷면이 있고 옆날이 옆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거는 옆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먼저 옆으로 보이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여기에서는 정면이 가운데 하나가 있어 볼게요. 그러면 이 감은 4개가 감 꼭지는 4개가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나서, 자, 이쪽에 공간에 빈 데다가 단목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주고서 말리고, 다음에 이제 물감을 먼저 노란색을 먼저 칠합니다. 그럼 붉은색하고 둘이 섞으면 주황으로 바뀌죠. 자, 노랑하고 붉은색은 주황인데 이걸 오랫동안 섞으시면 점점 주황이 되면서 이게 그라데이션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섞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면 이걸 살짝 털어주고 끝에만 다시 묻히면 아주 익은 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감이 이런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더 이상 안 번질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노랑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붉은색을 더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오랫동안 섞어야지 번지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요 뒷면이 먼저 있으니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 뒤 꼭지로 보이는 거를 살짝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앞뒤로 눌러주고, 자, 여기 이 사이에서, 자, 이번에는 자, 감이 셋이 나란히 갔죠. 그러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하나 뒤로 하나를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물감을 안 묻히기 때문에 훨씬 색이 더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자, 그러면 색이 계속
있던 걸로 계속 하니까 덜 익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요 위를 보면서 이 없는 물감을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짝수를 좀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하나 나오면 서로 안 먹으려고 하듯이 그림도 그래서 홀수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 마치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인데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표현해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됐으면 다시 녹목을 가지고 자, 이제 인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맥이 자, 약한 데부터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인맥을 넣되 자, 모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셋이 달라 이렇게 딱 붙게끔 해주면 훨씬 여기는 진화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항상 끊어줍니다. 국화 꼭 끓이듯이 이거 빼지를 않고 딱 이렇게 역입을 하고 해봉을 할 때도 전에처럼 들지를 않고 눌러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선이 되고 여기서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감은 꼭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건 뒤에서 이렇게 붙고 이건 안 붙습니다. 이건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무늬나성의 감이 이렇게 그려지게. 이번에는 무늬나 중에 넝쿨로 이루어져 있는 청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점을 찍을 때도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노랑을 먼저 묻히고 노란색도 오랫동안 섞어 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 다음에 계속 이렇게 녹색을 끝에 묻히고 붓을 돌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되죠. 점점 연두색, 노랑으로 바뀌면 이걸 갖고 자 여기 줄기가 포도는 항상 새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저는 이제 선을 이렇게 끊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는 이게 너무 왕성하면은 그림에서는 운치가 없습니다. 상품으로서는 아주 포도가 많이 달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림은 이렇게 벌레가 먹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다시 지금 물감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묻히는데 자 여기에서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물기가 없을 때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좀 더 지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자 나오면서 자 대신 이게 길어지겠어. 자, 포도가 그려졌죠. 그러면 포도에 우리가 이제 빛이 비치는 경우도 있고 포도에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근데 처음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찍으면 개구리 알처럼 보입니다. 이 점이 그만큼 이게 조화가 안 맞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고 자 여기에서는 포도는 넝쿨로 이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넝쿨을 이제 주고 가는데 저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둥글게 이 태점은 많이 찍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넝쿨로 그리는 청포도를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을에 가장 풍성한 우리가 고향을 느끼고 이렇게 옛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감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청포도 우리가 7월에 청포도를 얘기하죠. 청포도를 넝쿨의 운필로 청포도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화를 그릴 건데 한국화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한 문이나 사군자의 기법으로 한국화를 표현해 보겠습니다.